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자, 오늘도 오늘이 11월 7일인데 11월 뉴스 유튜브 뉴스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했던 게 그저께 뉴스인데 요건 JTBC 단독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준석과 명태균이 통화한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얼마 전에 이슈가 됐죠. 명태균이래. 이준석과 천하람 의원이 명태균한테 불려가서 홍매화를 심은 사건. 지금 홍매화에 다들 주목하고 있는데 홍매화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때 갔을 때 김영선이 김건희의 공천 개입을 같이 폭로하고 그 대신 개혁신당으로 입당할 테니 비례 1번을 달라. 나중에 1번은 안 될 것 같다. 3번을 주겠다. 나중에 그것도 안 되겠다라고 끝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증거가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이준석과 명태균의 통화 녹취록이 나왔어요. 거기서 내용이 이준석이 명태균에게 약하다 그럽니다. 약하다고.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터지면 이준석은 김건희가 공천 개입했을 때 윤상현과 이준석은 그걸 들어준 사람이 되는 거고 한동훈은 거기에 맞서서 안 된다라고 잘라버린 사람이 되니까 한동훈을 띄우니까 이건 못 터뜨린다 라고 한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자는 절대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저께 거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일단 이걸 만들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는 자, 어제 사건 중에서 다른 유튜브 모든 지부 유튜브에서 가장 시끄럽게 떠들었던 게 뭐냐, 이게 진짜 큰 거다라고 한 게 명태균이 당원 명부를 홍준표 관계자로부터 당원 명부를 건네받고 그걸로 여론조사를 세 차례 해가지고 그 당원들의 지지 성향 분석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이때까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크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분석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고 그리고 추가 보도도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제일 큰 거다라고 하는데 저도 커 보이긴 해요. 커 보이긴 한데 아직 짜깁기가 덜 된 것 같은데, 여튼 요약하자면 이건 아예 경선의 ARS 투표를 조작한 한 정황이 보인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그 경선 과정 자체를 조작한 정황이 보인다, 의심된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선이 조작돼서 아예 저 사람은 대통령 후보도 못 될 사람이 후보가 됐고 대통령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내가 좀 적어왔어요. 자, 매블쇼에서 저는 이게 워딩 하나로 휙 지나가는데 제가 어제 하루 들었던 것 중에서 제일 놀랍고 야, 이게 진짜 제일 큰 거겠다 싶은 게 뭐냐면 매블쇼에서 서영교 의원님이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님이 나오셨는데 민주당 자체에서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계속 제보를 받고 조사를 하고 파헤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문득 이런 의문이 들죠. 양평고속도로, 최혜병 특검, 그리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지금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관세청의 마약 수사 외압, 그리고 기타 등등해서 야, 이거를 주식회사 히림, 그 다음에 21g이라는 회사도 그렇고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은 특혜를 줬어. 근데 생각해보면 명태균이 대통령 되게 도와주는 불법 조작 여론조사를 하고 그 청구서 3억 7,500만 원을 가지고 갔는데 그 돈도 아까워서 안 주고 돈 대신에 공천을 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과거의 인연을 가지고 대가 없이 청탁을 해줬을까라는 생각이 자연히 들 수 있잖아요. 서영교 의원이 무시무시한 한마디를 터뜨립니다. 김건희의 자금 저수지를 거의 찾은 것 같다. 정황이 있다. 자금 저수지에 대한 정황이 있다. 와, 나는 이게 이거는 아마 민주당에서 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실체가 드러나면
이메일다는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내가 또 메모를 해놓은 게 뭐냐면 오늘은 11월 7일입니다. 11월 7일인데 오늘 오전 10시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뭐 발표로는 그래요. 그 끝장 기자회견이라고 해서 주제 상관없이 시간 제한 없이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요즘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2016년에 한강 작가께서 맨부커상을 수상을 하고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하고 박근혜가 탄핵됐다. 근데 2024년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고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했어.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던 게 끝장 기자회견을 한다는 말 듣고 딱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고 워터게이트가 터진 후에 코미디언이 진행하는 토크쇼에 대통령이 출연해서 코미디언과 인터뷰를 하다가 중간쯤에 깨닫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하고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죠. 윤석열이.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고 오늘 기자회견을 한대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닉슨처럼 되면 절대로 안 돼요. 닉슨은 조사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조건으로 사임했어요.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받아주면 안 됩니다. 저자들은 모든 범죄 사실을 싹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턴 다음에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해서 모두 처벌하고 모든 그 추징금을 매겨가지고 여튼 그건 안 됩니다. 저는 그건 결사가 안 됩니다. 아마 야당도 이런 생각, 국민들의 생각은 아마 알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홍사원쇼에서 나왔는데 명태균이 그 김소연 변호사라는 사람을 선임을 했대요. 근데 김소연 변호사에 대해서는 뭐 스픽스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다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많이 했어요. 어제 하루 동안. 원래 민주당에서 박범계 의원님 밑에서 시의원을 하다가 국민의힘으로 갔다가 이제 지금 친윤이고 한 걸 보면 그리고 지금 보수 유튜버들이 전부 다 친윤에서 친한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아직도 친윤인 유튜버가 있는데 보수 유튜버들 사이의 평가는 마지막 한 명이 친윤이 남는다면 그 사람일 것이다 라는 유튜버가 있대요. 김소연 변호사가 그 유튜브에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대충 상황이 감이 오죠. 그리고 명태균이 그 사람을 선임을 한 게 아니고 김소연이 연락을 해서 내가 변론하겠다라고 나섰다고 해요. 그리고 이자들이 조사를 받는 검찰청은 친윤이 아니라 아예 찐윤이 지검장으로 있는 창원지검입니다. 무슨 장난을 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시간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강남 화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강남 화랑이 뭐냐 하면 강남 가로수길이었나? 주소를 안 적어놨네. 어떤 화랑 건물을 등록하지 않은 선거사무소로 써서 거기서 비밀 대선 캠프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일단 이 자체가 선거법 위반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선거 캠프가 있었다라는 존재만 가지고도 선거법 위반이고 이거는 당선 무효형이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를 빌리면서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대료를 내지 않았는데 그 건물주 남매가 김건희의 지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임대료는 안 냈는데 이 두 사람이 인수위에 들어갑니다. 인수위에 들어가서 이제 남자는 비서실에 들어갔는데 신상 문제가 있었대요. 신상 문제가 뭔지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신상 문제에 걸려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에는 못 들어갔답니다. 잘렸답니다. 근데 그 누나는 왜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김건희가 커버나 컨텐츠를 이제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청와대를 이런 갤러리 형태로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돈 적이 있었거든요. 그 누나가 청와대에 그런 담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김건희가 아는 남매 소유의 화랑 건물을 통째로 빌려서 등록도 하지 않은 비밀 선거 캠프로 쓰고 임대료를 내지 않고 그 대가로 이 두 사람에게 공직을 주었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비밀 선거 캠프의 존재만으로도 당선 무효행입니다. 여기에 그 건물하고 위치가 굉장히 좁나 봐요. 임대료가 1억이 넘어가면 특가법, 특별가중처벌법상 뇌물입니다. 1억 넘어가면 특가법이에요. 특가법상 뇌물은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그 짓을 했네요. 그 짓을 했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지금 어제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유튜브를 쭉 보다 보면 요즘 굉장히 바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민동기 기자님은 도대체 몸이 몇 개야? 하루에 유튜브 몇 항을 떼시는 거야? 유튜브 출연료만으로도 부자 되겠다. 민동기 기자님 말고 신인기 변호사님이 저는 하신 말씀 중에서 딱 이제 기억에 남는 말이 뭐냐 하면, 보도가 이 정도면 이건 의혹이 아니다. 지금 온 국민이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수사 기록을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증거들이 보도자료로 전부 다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근데도 기소조차 하지 않는 이 현실이 지금 개탄스럽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기자가 검사 같아요. 기자가. 그리고 이 비슷한 기자의 뉘앙스만 풍겼어도 그 대상이 야당 쪽 정치인이었으면 수십 명의 검사가 달려들었을 만한 사안이 몇십 개가 터졌어요. 윤석열을 중심으로, 김건희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기승전 명태균입니다. 기승전 명태균. 그래서 명태균은 아마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굉장히 열심히 보겠죠. 왜냐하면 내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거든요. 김소연 변호사와 명태균이 창원지검에 출석을 해서 창원지검에서 이 변호사와 그 명태균과 그 창원지검장이 어떤 작당 모의를 할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다른 짓은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소연 변호사의 방송 인터뷰에서의 본인의 입장은 이겁니다. 강혜경 씨가 대선 캠프에서 회계 담당으로 있으면서 국회의원의 세비 그리고 선거 자금을 본인이 다 빼먹고 빼돌리고 그걸로 기소가 되니까 숨만 쉬는 거 이외에 모든 말이 거짓말인 상태로 명태균과 김영선 의원을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이것이 우리 입장이다. 그래서 방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근데 참 사람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의 저런 태도를 보니까 안심해도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믿을 만한 사람이 너무 자신만만하게 말하면 괜히 믿음이 가요. 창원지검의 상황, 김소연 변호사의 성향, 명태균의 성향,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서 강혜경 씨를 변호하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님이 너무 자신만만하세요. 어젯밤에 방송을 보니까. 김소연 변호사도 알아서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라고, 최선을 다하라고 그냥 하더라고요. 거의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노영희 변호사님의 그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니까 뭔가 있겠다. 뭔가 이제 정해진 게 있는 것 같다. 이게 엄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저렇게 당당하시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켜봅시다. 일단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이 정말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저번하고 똑같거나 저번보다 훨씬 더 크게 망신을 당하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겠어요? 저는
어쩌면 오늘의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대통령 당장 내려가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김건희 특검법 통과돼야 된다, 김건희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75%, 78% 국민들이 터질 거라고 생각해요. 드디어 폭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지금 자신이 죽을 수 있는 폭탄의 점화장치를 오늘 오전 10시에 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오늘 아침에 치과 갈 일이 있어서 치과 갔다가 그거 보고 자려고요. 밤을 새서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목요일 아침에는 가끔 방송을 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요일 아침이 조금 힘이 든 게, 가게 사정이 있어서 수요일은 제가 보통 밤 9시 출근해서 아침 7시까지 일을 하는데, 수요일은 제가 저녁 6시부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7시 10분인데 지금 13시간 10분째 일하고 있습니다. 30분 일찍 출근했으니까 13시간 40분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번아웃이 오면 목요일은 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전달할 이슈가 분명히 있는 날에는 제가 웬만하면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지금은 오늘 이제 레거시 미디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모든 언론이 다 도배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기사들은 묻히고 있는 것 같고, 뉴스토마토는 저도 아직 해석을 해주는 걸 들으니까 겨우 알긴 하겠는데, 이거는 해석을 해야 되고 자세한 설명을 정확한 사람이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보구나 해서, 레거시 미디어가 떠든다고 해서 국민들이 심각성을 알 수 있을라나 의문도 들긴 하지만, 아직 이제 받아 쓰는 레거시 미디어는 없습니다. 뉴스토마토의 그 보도를 인용해 주는 데는 없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한번 보실 분은 보세요. 뉴스토마토 이 인터넷 종이 신문에 보면 여기 이제 이런 기사, 너무 밝나? 나온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런 기사가 있으니까 이거를 궁금하신 분은 검색을 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설명이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좀 길어요. 길고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약하자면, 명태균이 홍준표 관계자에게 당원 전원의 명부를 받았고, 그걸 이용해서 3번의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정치 성향을 파악해서 그 정치 성향을 세대별, 지역별로 구분한 다음에 그걸 경선 ARS 투표에 이용해서 경선 자체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조금 어렵죠? 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싶다. 어제 그게 조금 신경 쓰였는데, 악플 이외의 모든 댓글에 대해서는 제가 반응을 하려고 합니다. 민주당을 지지한다면서 일본 술인 사케를 배경으로 찍는 건 좀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의견을 수렴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가 그저께까지 항상 방송을 찍던 자리는 저희 가게 13번 테이블인데, 오늘은 4번 테이블이에요. 오늘 4번 테이블이고, 지금 배경이 안 나오는데, 이거 배경이 나와도 이 배경은 뭐냐면, 골뱅이 영양분석표입니다. 골뱅이 영양분석. 여러분, 골뱅이 되게 몸에 좋아요. 보여드릴까요? 골뱅이가 엄청나게 몸에 좋습니다. 전복보다 훨씬 좋답니다. 그래서 간만에 홍보해야지. 자, 부산 수영 을지로 골뱅이엔 치킨에 오시면 친절한 미니 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여튼 오늘은 20분이 조금 안 됐는데 여기서 방송을 끊을게요. 그래서 어제 뉴스는 요약을 다 했고, 제가 딱히 따로 논평할 건 없고, 딱 한 문장 지나갔는데, 이건 진짜 말해야지 했던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서영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그건 저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결과를. 여튼 민주당도 어마어마한 걸 터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었어요. 민주당 의원님 중에 한 분이는 JTBC였나? 어디선가 나오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도 인터뷰할 때
거짓으로 일관하거나 거짓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되는 음성 파일을 민주당에서 속속들이 다 공개할 테니 거짓말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기쁩니다. 민주당이 제가 항상 또 길어져 버렸다. 항상 강조하는 게 단일 대우였어요. 단일 대우. 제발 좀 뭉쳐라. 제발 좀 뭉쳐라. 근데 항상 그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 국회는 너무 잘 뭉칩니다. 저희 의원님들 나가서 싸우시고 발언하시는 거 보면 너무 단일 대우로 딱 뭉쳐가지고 이재명 대표님 중심으로 정말 단 한 명의 이탈도 없이 딱 뭉쳐가지고 단일 대우로 정말 전투력 높게 싸우시는 거 보면 정말 당원으로서 뿌듯하고 기분 좋습니다. 당비 내는 보람을 느낍니다. 여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유튜브를 보시고 이거 미니 이모가 말하는 거 듣고 저 이거 처음 알았어요 라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제가 뭐 일주일에 6편, 7편을 올리는데 그 중에 한 편을 한 명이 보고 그 한 명이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돼서 깨닫게 된 분이 계신다면 저는 이게 미친년처럼 앉아가지고 혼자 핸드폰 켜놓고 떠들어대는 게 충분히 저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주 미약한 한 걸음을 저는 좀 지치지 않고 내디뎌 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